내 딸이라고 부를 자격, 우리 둘 중에 누가 있어? 민경채가 그렇게 내뱉는 순간 병원 복도 공기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 앞에서 정루시아, 지금은 백설이는 입술만 꽉 물고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민세리가 사라진 밤, 가장 늦게까지 아무것도 모른 사람은 이상하게도 엄마라는 이름을 달고 산 어른들이었는데요. 민세리는 알바를 끝내고 혼자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고 민두식의 지시를 받고 한 번 문태경을 납치했다가 되려 이용만 당한 그 수아들이 다시 눈에 불을 켜고 새로운 표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쪽에서 판 깐다. 애 하나 데려가면 늙은이 돈줄이라도 열겠지. 그 사람들 머릿속엔 딱 두 가지 계산만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자신들을 없애기 전에 먼저 피를 보게 만들 것. 그리고 그 대가를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것. 그 결과가 민세리 납치였는데요. 세리는 입이 막힌 채벤 안쪽으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머릿속으로 단 한 사람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그 엄마가 누구였는지 세리 본인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로요. 민경채의 얼굴, 그리고 정루시아의 얼굴이 엉켜서 뒤엉킨 채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민두식은 납치범들의 전화를 받고도 끝까지 숫자만 세고 있었습니다. 애 하나에 몇 억을 쓰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돈을 줘?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해. 사진이나 보내봐.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세리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민두식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들었는데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김선재, 민경채, 그리고 정루시아에게 전달됐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의외로 민경채가 아니었습니다. 정루시아, 그러니까 과거의 백설이는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는데요. 셀이 그 아이를 입에 올리면서 돈 흥정부터 해. 루시아의 눈빛이 처음으로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그날 밤 아버지 민두식을 향해 20년 동안 숨겨왔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셀이 제 딸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제 인생 다 바쳐 키운 제 친딸이라고요. 민경채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민수정과 민지섭, 공실장까지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두식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꼬리만 비틀어 올렸을 뿐이었죠. 그래서 뭐가 달라져? 어차피 나 핏줄 아닌 건 마찬가지잖아. 내 딸이든 스텔라장 딸이든 돈 거래는 감정 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민경채 가슴을 갈랐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저만 해요? 엄마인 저만 하냐고요? 그 울부짖음이 민간가 전체를 울릴 정도였지만 민두식 눈빛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집안 사람들의 부모 자격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납치범들은 생각보다 빨리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두식이 끝까지 돈을 내놓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는 그냥 두고 뜨자. 불이라도 질러놓고 가면 누구든지 나중에 우릴 탓할 거야. 우린 이미 끝났어. 그렇게 남겨진 건 묶여있는 민세리와 창고 구석에 굴러다니던 성냥 한 갑뿐이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기름 묻은 천에 불이 옮겨 붙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순식간에 번진 불길, 천장 사이로 치솟는 열기, 그리고 숨이 막히는 연기. 그 안에서 민세리는 버둥거리며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누구라도 와줘요. 엄마.
여기서 말하는 엄마가 누구인지 그때도 정확히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민경채일 수도 정루시아일 수도 어쩌면 이미 세상에 없는 백미소의 엄마일 수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구하러 와야 한다는 것.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걸 수 있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창고 근처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정루시아와 공 실장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치솟는 연기를 보는 순간 다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야. 냄새가 세리향이랑 섞여 있어요. 공 실장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루시아 표정을 보는 순간 아, 진짜로 이 여자는 저 아이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다른 방향에서 문태경과 김선재 그리고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몰려온 민경채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황 파악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맞아요. 제가 갇혀있던 건물 구조랑 비슷해요. 문태경이 숨을 몰아쉬며 말하자 루시아 눈빛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럼 세리가 저 안에 있는 거야. 불길 앞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려고 한 사람은 의외로 누구도 아닌 민경채였습니다. 비켜요. 세리는 내 딸이에요. 나 말고 누가 들어가요. 민경채가 몸을 던지려는 순간 김선재가 팔을 잡아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민 사장도 같이 타 죽어요. 애 구할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남의 자리까지 탐을 내요? 남의 자리. 민경채가 김선재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는데요. 세리, 제 딸이에요. 당신이 키웠어요? 당신이 밤새 열나던 애 옆에서 수건 갈아줬어요? 아니잖아요. 김선재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묻지. 그렇게 목숨 걸고 뛰어들려는 이유. 그게 진짜 모성 때문이에요? 아니면 20년짜리 거짓말 들킬까봐 미리라도 갚아보겠다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 말에 민경채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먼저 들키는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정루시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싸움 그만하세요. 저 안에 있는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찾았던 아이예요. 루시아가 불길 앞으로 다가가자 문태경이 본능적으로 팔을 가로막았습니다. 루시아 씨, 이 상태로 들어가면 둘 다 위험해요. 저 혼자. 아니요. 정루시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경 씨는 아직 완전히 회복도 안 됐어요. 이번엔 제가 들어가요. 그 아이 제가 빼앗겼던 20년 통째로 돌려달라고 불속이라도 들어가야겠어요. 그 목소리는 울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론만 정해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민경채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혀를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아주 눈꼴이 시려서 못 보겠네. 제 꼴에 엄마 흉내는. 세리 구하러 온 건지 연애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 가네 진짜. 그 독설을 들었지만 정루시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부여잡고 연기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문태경도 더는 망설이지 않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안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바로 옆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연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와 숨을 앗아가고 있었는데요. 정루시아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며 본능적으로 한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사람을 숨길 만한 구석, 줄로 묶어두고 도망 못 가게 만들 만한 자리. 벽 쪽, 기둥 뒤, 그 사이에서 희미한 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리. 정루시아가 기둥 뒤로 몸을 돌렸을 때 줄에 묶인 채 늘어져 있는 민세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투성이도 아니고 큰 상처도 아닌데
숨이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져 있는 세리의 숨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연기에 젖은 눈매. 정루시아는 미친 사람처럼 묶인 줄부터 풀어내면서 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세리야, 엄마 왔어. 그러니까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버텨줘. 세리는 거의 눈을 뜰 힘도 없었지만 누군가 품에 안겨드는 순간 몸이 먼저 그 온도를 기억해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한마디를 끝으로 세리의 머리가 푹 떨어졌습니다. 정루시아의 시야가 순간 흔들렸고 그때 뒤에서 문태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시아 씨, 이쪽이 나가는 길이에요. 얼른 나가요. 두 사람은 연기를 가르며 겨우 출구 쪽으로 발을 옮겼고 창고 문이 터지듯 열리면서 민세리와 정루시아가 동시에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창고 밖, 불길과 구급차 사이. 세리의 얼굴을 본 민경채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세리야, 세리야, 엄마야.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민경채는 거의 세리를 낚아채듯 품에 안으려 했고 그 순간 정루시아와 팔이 엉키면서 둘 사이에 이상한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놓으세요. 아직 아이 숨 고르기 전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딸을 안고 나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보호자 얼굴을 하고 있어. 김선재가 둘 중 누구 손을 먼저 잡아야 할지 몰라. 잠시 굳어 있었는데요. 그때 민경채 입에서 20년짜리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긴 엄마가 둘 필요 없어요. 세리는 제 딸이에요. 제가 밤새 열째가며 키운 제 인생이에요. 정루시아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기른 거 맞아요. 그럼 나는요? 그 아이 뱃속에 품고 10달을 버틴 사람은 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엄마 자격을 빼앗겨야 돼요? 그 대사가 공기 중에 날카롭게 박히는 순간 문태경이 둘 사이를 강제로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이가 숨 쉬고 난 다음에 하죠.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세리는 두 엄마의 팔 사이에서 실려 병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병원 응급실 앞, 숨막히는 대기 시간. 의사는 세리 상태를 잠깐 보고 나와서 무겁게 말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상황이라 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산소 공급과 해독 치료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면역 반응이 잘 받아줘야 회복이 빠릅니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분들, 조직형 검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채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엄마예요. 제 피 붙었어요. 뭐든 다 줘요. 제 장기를 가져가도 좋으니까 세리부터 살려놔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지내신 모든 분들 검사해 보겠습니다. 유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 면역 반응이 비슷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한마디에 정루시아와 공 실장, 김선재까지 모두 침묵 속에서 팔을 내밀게 되었는데요. 그 2시간 동안 누가 더 진짜 부모인지 따지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각자 머릿속에는 자신이 이겨야 한다는 지독한 집착이 동시에 돌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야 20년이 부정당하지 않아. 정루시아는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아이 몸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 실장은 녀석이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처럼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나겠구나. 결과지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와 면역 반응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모두 숨을 멈추고 의사를 바라봤는데요. 정루시아 씨. 아이와 조직형이 가장 잘 맞습니다. 잠깐, 복도 전체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정루시아는 고개를 떨군 채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경채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면서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검사 다시 해보세요. 세리는 제 딸이에요. 제 피, 제 몸에서 나온 아이예요. 의사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액형, 조직형, 항체 반응까지. 정루시아 씨가 가장 적합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길게 못 드리겠네요. 지금 바로 면역 이식 들어가야 합니다. 정루시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해주세요. 제 몸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 말에 민경채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왜 자꾸 저 여자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집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 딸이라니까요. 제 딸이라고요. 그때 공 실장이 처음으로 민경채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큰아가씨,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면역 이식 준비를 위해 정루시아가 수술실로 들어간 사이 민경채는 병원 옆 작은 공간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자 민경채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기른 정이 이 정도면 낳은 정은 얼마나 더 지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 제자리까지 뺏어가겠네요. 김선재는 조금도 감싸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꼴이 될 거라는 거. 세리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미안해서인지 사랑해서인지 스스로도 구분 못하잖아요. 내가 미안할 짓을 했다는 거야. 김선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었던 백미소, 4년 전에 옥상에서 떨어질 때 그 아이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얼굴이 누구였을까요? 그거 민 사장 아니었습니까? 그 한마디에 민경채 머릿속에서 꺼져 있던 화면 하나가 갑자기 켜지는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민강 사옥 옥상에서 비에 젖은 교복 차림의 소녀 하나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설마 그 애가 내 딸? 김선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 딸 백미소. 그리고 지금 숨 걸고 수술실에 누워있는 세리. 그 아이는 정루시아의 딸. 순서가 뒤집힌 거죠. 그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게 되는 건 조금 뒤 공 실장과의 대면에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민경채는 공 실장을 거실로 불러 앉혀놓고 눈빛부터 달라진 채로 물었습니다. 실장님, 나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겨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누구 딸인지 내가 누구 엄마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공 실장은 처음엔 시침을 때려 했지만 민경채 눈빛에서 이제 끝까지 간다는 걸 읽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기 바꿔치기. 그날 산부인과에서 제가 했습니다. 정루시아 씨 아이랑 큰아가씨 아이.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왜요? 민경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내 딸을, 왜 그 아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공 실장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땐 큰아가씨가 아버님 눈에 밟혀서 아이까지 들키면 둘 다 버려질까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정루시아 씨 아이는 원래 약했고 큰아가씨 아이는 건강했어요. 그래서
민경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한 번 더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죽을 줄 알고 살았던 아이가 실은 제 딸이었단 거네요. 그리고 내가 한없이 미워해온 세리는 그 여자의 딸이었고, 공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세리 아가씨만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딸은 죽었는데 그 여자 딸만 살려야 한다고. 질투와 상실감, 죄책감,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며 민경채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경채는 혼자 백미소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진 속 백미소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내가 내 딸이었구나. 민경채는 손으로 사진틀을 쓰다듬으면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사옥 옥상에서 나 불렀지? 엄마라고. 근데 나 못 알아봤어. 넌 내 딸인데 난 널 모르는 여자 취급했어. 민경채 눈에서 비슷한 모양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세리 대신 죽었네. 결국 그 애가 내 옆에 있었으니까 넌 버려진 거고. 잠시 침묵 끝에 민경채 입에서 이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대신 벌줄 사람 엄마가 정할게. 그 순간부터 민경채의 복수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져 버렸다고 봐야 합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민세리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루시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유리창 너머로 세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세리야, 엄마 있어. 여기. 민세리는 아직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는 루시아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여기 어딘데요?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세리는 헷갈리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불 속에서 낯선 사람 품에 안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품이 너무 익숙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꿈에서 계속 보던 사람이었어요. 루시아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세리야, 그거 꿈 아니야. 불 속에서 안아준 사람, 나야. 너 낳은 사람도 나고. 순간 세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짜예요? 그래. 내가 알던 새엄마, 그 사람이 내 딸이었고 너는 처음부터 내 품에 있어야 했던 아이였어. 세리의 표정에는 배신감보다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왜 자꾸 새엄마가 둘인 기분이 들었는지.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어긋난 20년을 처음으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 갈 리가 없었는데요. 민경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공기는 다시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민경채는 침대에 누운 세리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야, 언니 왔어. 많이 아팠지? 세리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민경채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해줘야 하는데 타이밍을 한 번도 못 잡았네. 민강에서 집에서 내 옆에 있어줘서. 말만 보면 평범한 엄마의 인사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입을 열려 했지만 전화가 울려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금방 올게. 둘만 이야기 좀 해. 그 짧은 공백이 비극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실 안에는 민경채와 세리 둘만 남았습니다.
민경채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세리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야, 언니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이제는 해도 되겠지? 세리는 아직 몸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언니, 또 혼자 드라마 찍는 거 아니죠? 나 아직 머리 안 돌아왔는데. 그 말에 민경채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게. 넌 마지막까지도 내 기분 먼저 봐주는 애였지. 그러곤 갑자기 세리 목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세리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손이 반사적으로 민경채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언니 왜 이래? 민경채 눈에는 눈물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모를 것이 번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냥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누군가 하나는 거둬야 끝날 것 같아서. 세리 손가락이 힘을 잃어갈 때쯤 문이 벌컥 열리며 정루시아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해. 루시아는 거의 날아들듯이 민경채를 세리에게서 밀어냈습니다. 세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터뜨렸고 침대 옆 기계들이 동시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내 딸 하나로 부족해서 이제 내 딸까지 죽이겠다는 거야? 정루시아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밀려나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내 딸, 내 딸, 이 집안 애들 다 합쳐서 결국 민두식 손에 노란한 장기말이었잖아. 이제 와서 누가 누구를 탓해? 루시아는 더는 논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이름 달았으면 마지막 선은 지켜야지. 그 한마디에 민경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한테 이제 무슨 선이 남았다고요? 이 장면 이후 민경채가 스스로 무너져버릴지 아니면 더 큰 광기로 치달을지는 아직 드라마가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세리 납치와 구출,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을 두고 벌어진 정루시아와 민경채의 전쟁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뒤틀린 20년 인생 전체를 걸고 벌이는 마지막 혈투라는 점입니다. 백미소가 자신의 진짜 딸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버린 민경채, 자신의 딸과 남의 딸을 동시에 잃을 뻔한 정루시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전히 돈만 세고 있는 민두식. 과연 태양을 삼킨 여자 결말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엄마라는 이름을 지켜낼지, 그리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제 진짜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